예. 어제 국회 법사위가 감사원에다가 회의록 제출 또 열람을 위한 현장 검증까지 직접 벌이는 일이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관저 감사 결과를 심의한 감사원 전원회의 회의로 그거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어제 현장 검증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폭발적 내용이 담겼기에 감사원이 이렇게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오늘 CBS 구용회 논설위원과 함께 그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취재하고 오신 구용회 논설위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관저 문제를 쭉 추적해오고 계시는데 네네. 의혹의 실마리를 좀 잡으셨습니까? 이거 정말 실타래를 풀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관저가 국가 각급 보안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사업체들도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 음.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듣다가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관저 밖에서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 직원들이 나타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한참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은 뭐 사실 모르겠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밖에 뭐 여사라도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음. 사실은 뭐 이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 노출을 안 하는 곳이라는 의미죠,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장을 하잖아요. 예. 페인트. 근데 이 도장을 하는 업체들도 보니까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데 어떤 그 페인트를 파는 가게에다가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페인트 가게에 있는 분이 인부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오는 식으로 하니까 다 무허가에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관조공사라는 게 이렇게까지 이루어진 건가. 그래서 의혹이 좀 더 커지는데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이 그래서 관저 감사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예, 건데 그렇습니다. 뭔가 좀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과 위법이 심각했는데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은 관조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감사 보고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실 문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회의록을 공개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현희 그 전 국민권익위원장 때 그때 네.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도 현장에서 여당과 감사원이 길을 쓰고 막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주변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게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저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막는가 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의원들이 아예 감사원으로 가가지고 그 회의록 좀 그 현장 검증이거든요. 그걸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예, 하는 예, 거죠. 그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예. 8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드레스룸 사우나의 불법 진출된 나머지 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모릅니다.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 8월 29일 날 그 감사원 회의록을 보면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우나 드레스룸 위에 우리가 모르는 시설이 있다. 이 회의록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룸, 사우나 외에 불법 증축된 곳이 또 있다 예, 이런 무슨 거예요? 시설이 우리가 모르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알려달라? 박지원 의원이 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를 하라. 이제 하지 않겠다 하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을 지목하면서 그러면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당시 회의 때 개인적으로 그 제출했던 의견서가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출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제가 현장 검증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 네.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의원들이 가려면 사무처 직원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무처에서 그 안내를 거부한 거죠.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이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조은석 의원이 검증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조은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위원은 개인입니까? 감사위원회 현장 먼저 갔는데 중간에 사무총장이 맡고 있잖아. 아니 가십시오. 제가 안 맡고 있습니다. 가십시오. 안내하시라고요. 저희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해야죠.
합니다. 안내를 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네네. 의혹이 뭔지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요. 핵심 예, 예.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실감사 의혹 중에 가장 큰 건 뭔가요? 가장 큰 것은 누가 21g이라는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데려와서 공사를 시작하게 했냐는 것이죠. 그 21g은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회사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g이 이 전체 관저공사 공정을 갖다가 관장을 했는데 네. 시킨 사람이 감사원 보고서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누가 21g이라는 회사를 지목했는가가 일단 누락이 돼 예, 있다. 누락이 돼 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핵심은요?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이게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후면부 증축이라고 해서 드레스룸도 생기고 사우나 룸도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려면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든 거기에 사는 사람이든. 네. 근데 역시 이 내용도 지금 누가 했는지. 근데 그 우리가 내용도 없는 인테리어 것이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원하면 설계 변경은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변경 과정에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감추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21g을 누가 데려와서 종합건설회사나 할 수 있는 36억 원 상당의 보수공사를 시켰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 유명한 그 김오진 당시에 그 비서관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예. 지난 10월 15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의원과 김오진 전 비서관 간에 우선 질의응답부터 한번 보시죠. 예. 21g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나요? 김건희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그래서 여사 통해서 추천한 건 맞죠? 그런 저한테 그렇게 추천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오진 비서관이 핵심 인물인데 여기에 좀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는 게 김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해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오진 전 비서관은 감사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을 했다.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근데 내가 누가 이게 정확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건물 공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규격서와 이제 설계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예정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정 가격이 나와야 이제 공사를 계약을 할 텐데 네. 이게 완전히 공사가 거꾸로 됐어요. 무슨 공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 내용을 설계 변경하고 계약은 또 뒤늦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민가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사원은 끝내 그 김오진 비서관을 징계를 요청했는데 무슨 형사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그냥 징계 요청하는 것으로 끝냈단 말이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김오진 비서관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공사를 총괄 관리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공항공사사장에 공모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엊그저께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김오진이라는 인물을 직접 거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사쇄신하라고 한 몇 명 8인방 이른바 중에 한 한남동 사람이 이 라인이 사람인가요? 8인방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남동 라인은 처음에는 3인방, 4인방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인방 나오고. 네. 근데 여기에 왜 김오진 비서관을 이렇게 넣었을까?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기자들은 그냥 이게 낙하산이다 이렇게 해서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인물이 비서관을 한 다음에 국토부 1차관으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공항공사 사장에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토부에는 또 양평고속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연관관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를 상대로 취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여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법한 인물인가. 근데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뭔가 핵심의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부실감사 의혹 첫 번째는 그 부분 짚어주셨고 두 번째는 뭔가요? 이제 두 번째는 백재권 씨라고 이제 뉴스에서 혹시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명한 이제 풍수 전문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2022년 3월달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가지고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원래 관저 후보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4월 6일날 대통령 인수위에서
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네. 그 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음흠. 그래서 행안부가 이제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갖다 확정을 합니다. 예. 근데 4월 중순 들어서 한 열흘 15일 있다가 이게 기류가 변해요. 그러더니 4월 23일 날 야 육참총장이 아니고 한남동 외교부 공간으로 바꾸겠다. 갑자기 이게 바뀌었죠. 예. 변경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남동 육참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공간으로 변경하려면은 그 왜 한남동 육참총장 공간이 무슨 문제가 있고 돈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거쳐서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감사 권익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것도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감사원에. 근데 이 부분도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부실 감사 아니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예,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 감사원 회의록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궁금증은 다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없죠. 왜냐면은 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꾸면서도 단 세 가지 이유만 기술을 해요. 예. 하나는 너무 좁다. 육참총장 공간이. 두 번째는 너무 노화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육참총장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경호상 이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14억 4천만 원보다 더 들어가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기면서 무려 36억 원이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5배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자체 조사가 굉장히 부실이고 또 감사원의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유아무개라는 21g 관계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을 마지막에 서면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자, 요 이야기 뭐 여기서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댓글쇼에서 좀 해야겠습니다. 구용의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아까 논평을 하시면서 그 뉴스토마토 기사 하나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기사인데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설명만 그냥 갑자기 들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의원한테 당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권성동 의원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아까 한 줄 전화하고 가셔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좀 약간 궁금해서 저는 이준석 의원 쪽 입장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 쪽 입장은 아마 기사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가셨는데 이준석 의원 쪽에서 아마 정확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 인사가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권성동 의원을 그러니까 윤핵관 제거의 의미겠죠. 아마 그때 갈등하고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을 쫓아내겠다라고 발언했다. 그거를 저희한테 좀 정정해서 알려달라고 문자가 온 모양입니다. 저도 제가. 아침에 기사 봤는데 네. 칙이라고 돼 있던데요. 아 그래요. 기사가. 예, 그러면은 그렇게.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막 그 급하게 얘기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아마 좀 헷갈렸던 잠깐 게 그랬던 것 아닌가. 같아요. 예.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가 예. 그 이준석 의원이 네, 그 권성동 의원을 네. 뭐 잘라주겠다라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순식간에 읽느라고 네, 그런 네. 건데. 아까 그리고 생방송 직전에 나온 기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과 관계를 끊게 한 사람이 황종호 행정관이라는 게 아마 오늘 주요 기사 같아요. 황종호 행정관은 이른바 김 여사 라인으로 지금 그 동해 지목돼 황 사장의 아들님 예, 되시는 굉장히 분이죠. 가까운 사이라고 예, 알려져 삼촌이라고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부른다는, 분. 예, 예. 그래서 3인방 4인방에 이른바 아. 속해 있는 그분이죠. 그렇군요. 네. 요새는 워낙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한 거여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전달하는 예. 게 중요해서요. 네네. 예, 이준석 의원의 정정 요청도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가서 그러니까 오늘 구용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뭐냐면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관저를 감사를 감사원이 했어요, 여러분. 그 용산에 크게 대통령실도 짓고 인테리어도 하고 한 거를 감사를 했는데 그 야당에서는 계속 감사가 부실한 것 같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국감까지 이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구용희 기자가 오늘 취재한 건 뭐냐면 도대체 감사원이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자꾸 저렇게 부실 감사 의혹이 나오고 왜 전체 회의록을 공개 못하는 건가? 요 배경을 좀 취재를 하신 건데 취재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관저공사 자체부터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원이 그 전원회의를 연 게 두 번이에요. 예. 5월 10일 날하고 8월 29일 날. 그러니까 올해 5월 10일 날은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그 관저
이제 사무처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감사 결과를 전원위에 이제 회부하는 거죠. 네. 부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완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추인을 안 한 거죠.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미진하다. 예, 이렇게. 예. 근데 그날은 그 회의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원의 회의록이.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분량이고 예. 그때 당시에 어떤 김 여사와 관계된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아까 전원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걸로 나온 것으로 언급된 그렇게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록을 좀 못 못 보고 있는 보니까. 거죠. 그리고 아. 이제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 전원회의가 8월 29일 날 열리게 됩니다. 예. 이 8월 29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7, 8시간 거의 10시간 가까이 열렸어요. 예. 아주 10시간 동안 알려졌기 예.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이 말한 대로 그 이 관저에 사우나와 드레스룸 위에 우리가 모르는 시설이 언급돼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돼 있다가 뭐예요? 언급돼 그 있다가 회의록에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근데 그게 회의록에.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게 취재가 안 되는 거죠. 취재가 안 돼요? 예, 뭐- 취재가 안 뭐가 되는 거죠. 있는지가? 예, 뭐가 있는지가 지금 취재가 안 되는. 그래서 인부들도 만나고 좀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은 인부들이 이제 각각의 그 해당 분야 공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들 그거하고 철수를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주인이 아 요거 좀 필요해요. 여기다 장 하나 세워주시고요. 저희 세탁기가 요만한 크기니까 그리고 계속 변경하고 이런 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이- 보면 필요한 게 들어가고 문제는 드레스룸도 뭐 필요에 의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거고 뭐 사우나실도 뭐 일반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대통령실에 꼭 필요해서 한다면 그래 오케이 해. 문제는 뭔가 하나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하나가 증축이 됐는데 하나인지 몇 야당에서는- 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야당에선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이상한 보고, 시설이라고? 그렇게 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거든요. 36억 원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그 감사와 그 외교부 공간을 구조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한 거예요. 단순히 네.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니 대통령실 하나 짓는 전체가 36억 원이에요?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만 36억 원이에요? 관저 보수 공사만 36억 원이죠. 아, 그러니까 외교부 집무실 말고요. 공간을 예. 집무실 빼고 집무실 빼고 관저만? 예, 한남동 관저만 36억이 들어갔으면 보수 공사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게 2달간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 당연히 그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 맞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회의를 했으면 그냥 회의로 공개하면 그만인데 그걸 왜 지금 이렇게 공개하냐 마냐 갖고 이러고 있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서 네. 이게 그래서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내용이 정말 뭐길래.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 감사원 측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감사원 합니까? 측은 뭐라고 하냐면 예, 이게 예.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앞으로 자유로운 토론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공개하면 근데 공개했던 전례는 있다면서요? 전례가 있죠. 그리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예전에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 감사원 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유병호 사무총장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감사위원들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해서 이렇게 이걸 말씀하셨던 알게 해야 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야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도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감사원이 그렇게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안 시설이죠. 중요한 시설이죠. 대통령 관저란. 그래서 거기를 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감사한 내용, 공사 감사한 내용을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게 대치할 일인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그 준비하신 내용 좀 마저 가볼까요? 어제 국감에서는 뭐 그 여러 가지 더 용산 감사원 이러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 뒷말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 그 이제 감사 그 보안 조사 조치가 전원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작년 2월부터 감사가 시작돼서 거의 1년 8개월이 진행돼요. 근데 1년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 조사한 분량보다 예. 오히려 저 5월 10일 날 보안 조치 이후에 8월 29일 날 발표하기까지 그때 피조사 수와 조사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 조사를 2월 달에 보면 안모 과장이라는 분이 원래 주무가 돼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떠나요. 감사원을. 예, 감사원을 떠나요. 예, 그래서 예. 후임 과장이 와가지고 이제 행정안전 1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예. 근데 그때 그 감사원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안모 과장이 자꾸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과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다가 그래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뉴스에도 지금 보도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장이 와가지고
한 1년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양보다 오히려 네. 5월 10일부터 8월 29일 발표하기 전까지 예. 그때 조사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피조사자 수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감사 보고서에 공사 감독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익명으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행안부의 청사관리본부의 권준영 과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권준영. 예, 권준영 네. 과장이라고. 네. 근데 이분이 감사원 보고서에 공사 감독자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감독자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이 공사 현장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그렇게 감사 보고서에 나와요. 공사 감독자라면 거의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 사실상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g의 유아무개라고 하는 직책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고 이분이 현장 사무소를 차리고 네. 이 사람이 다 감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부가 드나들거나 작업을 지시하고 그러면 인부가 드나들면 이분이 경호처에 연락해서 이제 그 보안 시설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김호진 총괄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바빠서 요 못 갔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원 보고서는 공사 감독자라고 이렇게 적시하면서 예. 좀 책임 분산을 해놓고 너무 엉터리로 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예,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옮겨간 거잖아요. 이건 네네. 엄청난 일이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관저도 새로 지어진 거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감사 과정에 의혹들이 생기고 그것이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혹들 중에 또 과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뭔가 감사 내용이 일단 좀 투명하게 나와서 시중에 돌고 있는 여러 뭐 의혹들 이런 거를 또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공개가 좀 돼야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낳게 하는 거니까. 아니 관제를 옮길 수는 있어요. 예, 예. 그게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관제를 옮긴 다음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절차라는 것은 법에 따라 아, 이거 해야 되는 물론이죠.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예. 물론이죠. 그런 법령들이 다 무시됐다는 게 지금 감사 보고서에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손방망이 처벌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의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용의 논설위원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